여기밖에 안 잡혀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대삼의 만복가. 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요즘은 부와 귀 중에 부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권력이 되고 계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천서씨 선영을 배경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이천서씨의 시조이며 서희 장군의 할아버지인 서신일 선생의 묘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천서씨 문 중에서 서희 장군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을 명당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안 내력에 관해 말씀드리면 선생은 신라 효공왕 때 아간대부라는 벼슬에 올랐지만 신라가 망할 것을 알고 이천 효양산 자락에 은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수한테 화살 맞은 사슴이 집안으로 뛰어들어오자 선생은 화살을 뽑아주고 숨겨주었답니다. 그날 밤 신인이 꿈에 나타나 그 사슴이 나의 아들이다. 그대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그대의 자손이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하겠다 라고 했답니다. 당시 선생의 나이가 80이 넘었고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서희 장군의 아버지가 되는 서필 선생입니다. 꿈 이야기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서신일 선생의 아들 서필과 손자 서희 그리고 증손자 선울까지 3대가 정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서희 장군의 명당발복입니다. 서신일 선생이 80이 넘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신일 선생을 이 자리에 모시고 손자 서희 장군이 태어났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희 장군은 조부의 음택으로 사주팔자가 결정되고 또 명당발복으로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는 서신일 선생의 묘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기우선으로 효양산 정상 앞에서 세 갈래로 분기한 생기 중에 한 가닥이 정상 아래를 향해 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곳의 생기는 능선을 타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해 숨어 내려간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생기는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였고 배꼽 끝자락을 안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형기적 측면에서 보면 청룡자락은 낮고 배꼽자락은 상대적으로 높아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룡 방향 쪽으로 묘소가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등고선을 보면 묘소 앞까지 늪지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묘역을 조성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당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묘지를 조성하기 이전의 상태를 연상하면 사람의 눈, 즉 형기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러운 이 자리를 그 옛날 누군가 찾아내고 적확하게 점열을 하였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로 인해 이천서씨가 고려 4대 권문세가가 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고 수많은 자손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서신일 선생이 사슴을 구해주고 낳은 아들이며 서희 장군의 아버지인 서필 선생의 묘소입니다. 비석에 부좌, 부우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배꼽 방향의 묘소가 서필 선생의 묘소입니다. 이 능선에서 서필 선생이 모셔진 자리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비록 제절이 짧아 축대를 쌓아 보토를 하였지만 이 자리 또한 절묘하게 점열이 이루어졌으며 사격을 둘러보면 선이 굵고 웅장하며 이 자리의 백미는 혈장을 받쳐주는 낙산의 힘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열폭이 넓은 이곳에 부인과 합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천서씨 문중처럼 명문과 선영을 둘러보면 풍습 공부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배웁니다. 지금부터는 명당발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호족이었던 서씨 문중이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하여 여러 명의 정승을 배출하고 또 수많은 자손이 벼슬길에 올라 권문세가가 된 것은 팩트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천서 씨가 명문과 반열에 오르게 된 원인을 칼로 무자르듯 이 자리 때문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신분제 사회에서의 유전자적 혈통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당발복과 서시문중을 연결하는 이유는 조상의 묘자리로 가문의 부귀를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귀납법적 측면이지만 제가 많은 명당을 답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깨나 있고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한두 자리 명당에 조상이 모셔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까지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풍수에 의한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반대로 큰 부자가 되어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열망은 있으나 그 열망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부자가 되는 풍수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펀하게 마당놀이를 하려면 멍석부터 깔아놓아야 하는 것처럼 가문의 부귀를 원한다면 먼저 명당을 찾고 조상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상을 명당에 모셨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후대를 위해 풍수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물과 큰 부자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쑥대밭에 쑥대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